안녕하세요. 그만하자 장관입니다. 오늘은 평당 500만 원짜리 집은 어떤 집인지를 한번 이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도대체 돈을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내가 원하는 집을 지을 수 있는가? 이것을 가장 이제 알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공업체를 만나도 어떻죠? 평당 단가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통은 어떤 자재를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답변을 받을 거예요. 사실 평생 동안 자기 집을 한 번도 지어보지 못한 분들이 다수고요. 일생에 단 한 번 자신이 살 집을 짓게 되더라도 예산은 빠듯하고, 그렇다고 대충 짓고 싶지는 않고, 설령 여윳돈이 있더라도 바가지 쓰면서 집을 짓고 싶어 하는 분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평당 단가를 알고 싶어 하고 예산에 맞게 건축비를 준비하는 거죠. 그런데 시공회사는 딱 부러지게 알려주지 않고 자재에 따라 다르고 또 공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평당가를 바로 이렇게 알려주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공회사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자재 선택에 따라서 금액이 큰 폭으로 달라지고, 또 철근 콘크리트냐 아니면 목조주택이냐 아니면 스틸 하우스냐, 이렇게 따라서 가격 차이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즉답을 못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평당 500만 원 집이 어떤 형태를 평당 500만 원이라고 하는지, 이 부분을 이 사진과 함께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평당 400만 원 집에 대해서, 그리고 평당 1000만 원 이상의 집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이 집을 보시죠. 주택의 외형인데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주택입니다. 겉모습이 이 정도의 주택을 평당 500만 원에서 한 55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고요. 철근은 국산에 비해서 중국산이 조금 저렴하긴 한데, 국산 철근을 사용해도 이 가격을 맞출 수는 있습니다. 레미콘도 1군 회사가 있고, 그 외 소규모 그런 레미콘 회사가 있는데, 1군 레미콘 회사의 제품을 사용을 해도 이 가격을 이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외장재는 이제 벽돌을 일부 사용을 했고, 이제 돌로 일부 마감을 했습니다. 외장재는 가짓수를 다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런데 이보다 고급 버전의 벽돌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평당 500만 원에 맞출 수가 없는 거죠.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입 벽돌이나 고벽돌, 그 밖에 더 이제 고급 벽돌을 사용하려면 평당 가격이 올라갑니다. 다만 이제 벽돌 색상은 변화를 다채롭게 줄 수가 있어요. 이제 보통은 이제 붉은색이나 또는 진한 그런 색들을 선호하시죠. 지붕은 징크 패널을 사용했습니다. 여기 일부 외벽 마감을 스타코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집을 보시죠. 일부 붉은 벽돌을 사용했고, 일부는 드라이비트로 마감을 한 거예요. 드라이비트, 스타코 플렉스는 이제 비슷한 공법이고, 벽돌 마감보다는 조금 저렴하고, 또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흔히들 이제 사용을 합니다. 이 사진 속의 집처럼 짓는다면은 평당 이제 500만 원에서 550만 원에 짓는 게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평당 이 단가에는 이 정원을 꾸미는 비용은 제외하는 겁니다. 비싼 소나무 한 그루에 몇 천만 원에서 몇 억을 이렇게 호가하기 때문에 정원은 그야말로 이제 가격이 정말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평당가에서 제외합니다. 또 설계 비용이라든지 감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 비용, 또 전기 인입 비용, 전기 끌어오는 거 말이죠, 수도 연결 비용, 이런 부분은 평당 가격에서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내로 들어가면 에어컨 공사가 있는데, 이건 제외예요. 평당 1000만 원 이상의 공사에서는 가구도 제외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정 주방 가구는 2, 3억 하기 때문에 애초에 포함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평당 500만 원대 공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주방 가구는 보통 사재를 넣거나, 사자라고 해서 완전히 이제 망한 그런 자재는 아니고 대체로 괜찮습니다. 아니면 그 한샘이나 NX에서 중간 또는 중간 이하의 수준에서 공사를 하고요. 창호는 KCC 정도나 혹은 2, 3군에서 나오는 그런 창호를 이제 공사하게 됩니다. 독일식 창호라고 해서 요즘 많이들 사용하는데, 그 창호들을 시공할 수도 있습니다. 창호하고 주방 가구의 수준을 더 이제 높이고 싶으면 집의 외부 마감에서 비용을 좀 더 줄여야 해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집은 철근 이제 콘크리트의 일부 벽돌을 마감했기 때문에 인테리어에 힘을 더 주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바닥재는 강마루 쓰고요. 또 타일을 섞어서
사용할 수 있고요. 화장실의 도기들도 깔끔하고 예쁜 수준으로, 다만 이제 고가의 수전이라든지 또 변기, 세면대, 대리석 마감 뭐 이렇게 고가의 이런 수준에서는 안 되고요. 무난한 브랜드 그리고 인테리어 수준에서 마감이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 일부 시공 업체에서는 이 가격도 뭐 도저히 못한다. 왜냐하면 이 정도 수준이면 평당 뭐 700만 원 이상을 부르기도 하거든요. 또 반대로 더 싸게 할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1980년부터 공사를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한 40년 되었는데요. 요즘에는 뭐 한두 번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도 다 전문가라고 하는 세상이어서 참 민망할 때도 많은데요. 어쨌든 짧지 않은 이제 공사 경험으로 비추어 보면, 제가 제시한 사진처럼 이렇게 공사를 평당 500만 원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을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 수준에서 시공회사가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면 공사 계약을 잘 하신 겁니다. 자, 오늘은 평당 500만 원대 집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어떠셨습니까? 뭐 이 영상에서 전달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이 사진으로 공사 계약을 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의뢰인이 짓고 싶은 집하고 또 시공회사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 생각한 집의 형태가 너무나 이게 다른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사진으로 서로 소통을 하면, 그리고 그 견적을 내면, 또 공사를 하면 분쟁을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의뢰인의 생각과 시공회사의 생각을 좁힐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평당 이제 400만 원, 또 400만 원 이하의 집은 또 어떻게 생겼는지, 또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